제목 그대로입니다. 22대 국회가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부터 총선에서 크게 이긴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오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무조건 민주당이 잡아야지만 폭주할 수 있다. 국민의힘이 잡아야지만 폭주할 수 있다. 그게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진짜 한다라고 하면 여야 막론하고 누가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일방통행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 민주당도 아마 22대에서 양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드립니다. 최병모 의원님,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? 정치권 취재 참 오래 하셨을 텐데 17대 국회, 18대 국회, 21대 국회까지 사실 국회에서 그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여야가 나눠 갖는 건 일종의 관례처럼 돼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관행이죠. 왜 그러냐면 이제 대개의 경우 국회 다수당이 그 국회의장을 가져갑니다. 예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수당이 아닌 정당. 근데 지금까지는 다수당이 집권당인 경우가 태반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치하는데 그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정당은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, 국회의장이 그 소속돼 있지 않던 정당에 주는 게 관행이었고요. 예. 근데 이 관행이 깨지기 시작한 게 4년 전입니다. 그때 이제 그 지금의 민주당이 그 두 가지를 다 차지하겠다 그러다가 협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죠. 미래통합당이 이제 이 부분을 뭐 협상을 거의 포기하니까 그걸 다 독식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지금 독식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 이제 과거 그 2004년 정도부터 이렇게 관행으로 정착돼 온 그런 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각각 다른 정당이 맡는 이 문제가 이제 4년 전에 이어서 또다시 그런 깨질 상황에 있다.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협상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그 할 텐데 아마 이 협상의 결론이 서로 양당이 부딪히면서 그 개원 자체가 또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.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. 아까 이모경 원내대변인 얘기는 이거 뭐 서로 누가 잡아야 폭주하는 게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한다면 여야 막론하고 누가 상관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민주상식 공정과 상식 아닌가요?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관행이 저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봅니다. 예. 그런데 그 관행이 4년 전에 깨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주장은 그 관행은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일단 그 의석수대로 뭐 표결을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의석수대로 결정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? 예.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 거의 1987년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. 그때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갔습니다. 상임위원장을. 예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약간의 뭐 여야 간 협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임위원장도 이렇게 배분을 하고 그랬거든요.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했는데 뭐 그런 거 필요 없다. 뭐 의석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. 뭐 여야 간의 뭐 충돌은 불가피하겠죠. 그 4년 전 그러니까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당시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자리였습니다. 화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.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. 찬성하시는 건가요? 아니 소위 구성하라면서요. 그럼 상정해 놓고 소위 갑시다. 이 상정을 왜 합니까? 불법인데. 뭐가 불법입니까? 불법입니다.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는 일이에요.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은 이야기하지 마세요. 4년 전 당시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 뭐 일부 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지 않았냐 이런저런 정치권의 뒷말이 좀 있었는데 법사위원장이 사실 기재위, 복지위, 교육위, 국방위, 외통 이렇게 쭉 법사에 올라가서 회의 소집 권한도 갖고요. 뭐 모든 심사, 법안 과정을 소관한다. 그러니까 일종의 뭐 우리나라 국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원과 상원이 있다면 법사위가 상원격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 김진욱 대변인 이걸 아예 시작 전부터 민주당이 가져오겠다. 아까 최병무 의원 말은 이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이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? 그 법사위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. 법사위가 원래는 그 법안의 이 체계, 자구, 뭐 이런 수정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가지고 법사위를 예. 그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된 법안들이
법사위로 넘어오는 겁니다. 그런데 법사위가 그 권한을 넘어서서 권한 밖에 옥 형태의 어떤 새로운 권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사위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많은 법률안들이 지연 처리되거나 아니면 아예 본회의장에 가지도 못하고 묻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왔거든요. 작년 말 기준으로 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된 법안들이 법사위로 넘어온 게 444건입니다. 예. 그 444건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71건은요 6개월 이상 장기 계류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그 법사위에 상정하고 거기서 통과돼서 본회의로 넘기지 않으면 아무리 상임위에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그 심의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도 본회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 법사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법사위의 이런 게이트키핑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그동안 되어 왔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뭔가 이 새로운 그 국회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입법에 대한 지연 또는 월권 이런 행동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. 그럼 법사위가 차라리 제대로 된 기능을 하자.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. 예. 이 법사위를 법률위와 사법위로 분류해서 아예 자구 체계 수정을 하는 법률위야. 아니면 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. 예. 그렇게 그 구분을 하자고 낼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. 뭐 다만 이런 건 있겠죠. 이제 이게 만약 일사천리로 다 된다고 해서 좋은 거냐. 민주당이 얘기하는 개혁 입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장도 있고 법사위를 제대로 통과 못하면서 못됐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뭐 입법 과정이 너무 속도가 늦더라도 뭐 논의할 건 더 여야 균형을 맞게 논의하자 이런 반론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두 분과 함께 차례로 만나봤습니다.